오늘도 ETF 시황 빠르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조 흐름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되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ETF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이었는데 스파 ETF가 0.08%,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도 0.1%, 다우 산업평균도 0.1% 이렇게 일제히 강보합권에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는 좀 어두운 업황 분위기를 반영을 하면서 0.73% 되려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술주 0.32%, 금융도 0.36%로 제한된 하락폭이 기록이 됐고요. 변동성 지수는 2%대 밀리면서 변동성이 누그러짐을 바로 반영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금채굴 산업은 금값 따라가면서 1%대 낙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금값이 긴축 우려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유가는 0.9% 오른 모습이었는데 이 유가의 상방 압력 고스란히 반영을 했죠. 이틀간 급락분을 만회하는 모습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상승 하락 종목 5가지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상승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에 가장 크게 랭크된 건 금채굴 하락이고요. 역시 금값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될 수 있겠고 원유, 유로존, 일본 선진국 순인데 이렇게 신흥국과 선진국이 일제히 올라와 있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ETF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VIX 선물이 가장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고 금채굴, 중국 대형주, 지역은행, 브라질 순으로 지금 랭크가 돼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계속해서 대형주들이 좀 하락폭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화상연결해서 ETF 자세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강재웅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 부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ETF 시장 리뷰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혼조로 좁은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한두 지수 모두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박스권 장세 속에서 뉴욕 증시의 변동성과 거래량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증시와 함께 채권 금리도 큰 변동성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약 4bp 상승하면서 SVB 사태 이후 가장 작은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5월 FOMC 이전까지 금리 정책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면서 앞으로 있을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서 발표될 실적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으로 S&P 500 상장 기업 중에서 약 18%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이 중에서 76%가 예상을 상회하는 주당 순이익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는 5년 평균치인 77% 대비해서 낮은 편으로 시장에서 낮아진 눈높이에도 예상을 상회하는 기업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입니다. 지난주에는 빅테크 기업 중에서 테슬라와 넷플릭스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테슬라는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으로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에 주요 투자기관들의 테슬라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지난 한 주간 약 10%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도 발표가 이어질 빅테크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는 보고 있지만 예상치에 미달할 경우 추가적인 투자 심리 둔화도 예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글로벌 ETF 중에서는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인 ETF는 테슬라 주가 하락에 베팅해서 테슬라 주가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테슬라 베어 ETF가 11% 초반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지난주 8% 이상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의 반대 방향에 투자하는 쇼트 비트코인 ETF도 11% 초반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유럽연합의회의 가상자산 규제 법안 통과와 차익실현 매물, 금리 인상 우려와 같은 복합적인 악재로 인해서 약세로 전환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달러화 약세가 지속이 되면서 주요 원자재인 플래티늄,
칼라디움, 천연가스 등에 투자하는 ETF들이 5에서 7%대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한 주간 약세를 보인 ETF들은 비트코인 관련 ETF들이 대거 포진되었습니다. 블록체인, 비트코인 정방향 투자 ETF가 마이너스 10에서 13%대의 가장 큰 낙폭을 나타냈고요. 그에 따라 그간 상승에 따른 도전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지난주 5% 이상 하락해서 5주 만에 하락 전환한 국제 유가 흐름에 원유 시출 기업 ETF 혹은 오일 펀드 ETF 등이 마이너스 5%대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는 중국 수요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또 러시아 원유 선적이 지속된다는 뉴스에 하방 압력이 강해지면서 약세를 나타냈었습니다. 네, 확실히 테슬라의 실적이 좀 악영향을 주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누그러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좀 지켜봐야 할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5월 FOMC 이전까지 시장 영향력 높은 이벤트가 부재한 관계로 당분간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지표와 그리고 기업 실적의 예상치 상회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미국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3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5월 FOMC 약 일주일을 앞두고 발표되는 물가 지표로 5월 금리 결정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어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월 근원 PCE 가격 지수의 시장 예상치는 전년 동기 대비 4.5%, 전월 대비 0.3%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월과 비슷하거나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은 되지만 상승폭이 예상보다 더 커질 경우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지표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번 주는 5월 FOMC 일주일을 앞둔 블랙아웃 기간으로 연준 인사들의 공개 발언은 제한될 예정이어서 긴축 코멘트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측면에서 이번 주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집중되는 슈퍼위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GE, 아마존, 인텔 등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대규모 구조 조정 등을 통한 비용 절감이 1분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빅테크 최근 주가 상승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의 의미 있는 실적 개선 혹은 전망치 상회가 발표되지 않으면 추가 상승 모멘텀을 찾기 어려우므로 큰 기대는 무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변동성을 높일 수 있어서 참고할 필요가 있는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미국 외 지역에서는 오는 27일 예정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에다 가즈오 신임 일본은행 총재가 취임 후 첫 주재하는 정책회의고 시장의 관심은 지난 2016년부터 이어온 수익률 곡선 통제, 즉 YCC 정책 수정 여부입니다. 우에다 총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의 부작용을 인정해서 일본발 긴축에 대한 시장 우려를 키운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4월 혹은 6월 일본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기존 YCC 정책에 대한 수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금주회의에서 YCC 수정으로 긴축 쪽으로 선회를 한다면, 즉 국채금리 상단의 추가 상향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엔화 강세가 있을 수 있어서 관련 수혜가 기대되는 일본 내수 기업들 혹은 수익 비중이 높은 기업들 주식에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PC 그리고 BOJ 통화정책회의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목해야 할 ETF 테마는 어떤 게 있을까요? 5월 FOMC 이전까지 좁은 박스권 횡보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발표될 지표나 이제 실적이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 있으므로 당분간 경기 방어적의 성격의 포트폴리오 구성 혹은 인컴 확보에 따른 변동성 축소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업종별로는 헬스케어, 통신, 유틸리티 등의 경기 방어 업종 비중 확대 전략이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자산별로는 주식 대비 채권 혹은 금 관련 비중 확대, 그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방어력을 다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권 중에서는 지난 한 주간 미국 상장 ETF 중 가장 강한 자금 유입세를 나타낸 잔존만기 20년 이상의 초장기 국채 ETF와 미국 하이힐드 ETF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미국 상장된 초장기채 ETF로는 대략 10억 달러, 하이힐드 ETF로는 대략 7억 3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이 순유입되면서 시장에 관련 채권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높아진 금리 레벨로 인컴 수준이 높고 이번 주 연준 의원들의 긴축 코멘트 발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하향 안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들 중에서도 미국 초장기 국채 현물 ETF 혹은 하이힐드 ETF가 있으므로 해외 상장 ETF가 투자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작년 말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여 환율 부담이 높은 상황이므로 달러 채권 투자 시에 환율 하락을 대비한 원달러 해지 전략이 유효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변동성 축소 전략과 함께 채권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와 또 미국 바깥의 해외 증시는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국내 증시는 지난주 고점 부담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연초 이후 2차 전지 중심으로 급등한 코스닥의 경우 다시 2차 전지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입니다. 개인들의 수급 쏠림 현상이 심화된 가운데 테슬라 실적 부진에 차익 실현 매물도 출현되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의 경우 밸류에이션 부담이 느껴지는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PER은 13.4배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PBR의 경우 0.93배로 과거 밴드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산 대비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데 실적 대비 주가는 다소 높아서 기업의 수익성에 바닥의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개선된다면 고평가 부담이 해소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PER 조정 가능성도 있어서 당분간 국내 증시는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국내 2차 전지 기업들 실적이 이번 주에 발표가 예정인데요. 관련된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엘, 삼성 SDI, LG화학 등 예정되어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특정 실적을 금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해당 기업들 실적 전망이 견조하고 매출 가이던스나 향후 계획 발표가 긍정적일 경우에는 다시 주가의 모멘텀을 줄 수 있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또한 국채 금리가 지난주에 하락을 하면서 채권 가격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 3.41%대에서 현재 3.34%대로 하락한 국채 금리는 당분간 위보다는 아래가 더 열릴 가능성이 높아서 포트폴리오 내에서 국내외 국채 비중 확대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 2차 전지주와 함께 국내외 채권에도 여전히 관심이 유효하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재웅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 부장과 함께 ETF 시황 알아봤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